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5학년 도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1학기 때 4단원, 2학기 때 4단원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그중 오늘은 첫 번째 단원인 바르고 떳떳하게 단원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차시 내 안에 바르고 굳은 마음을 보아요를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의 교과서 6쪽을 펼쳐주세요. 모두 잘 펼쳤나요? 그럼 무엇이 쓰여 있는지 읽어봅시다. 사회를 잘 살아가려면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정직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흙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좋은 흙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정직한 마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직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정직을 실천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정직이 무슨 뜻이고 또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보도록 할 것입니다. 또 정직한 생활을 하려는 마음을 다지고 생활 속에서 계속 그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맨 위에 있는 초록색 글씨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바르고 곧은 마음을 보아요. 바르고 곧은 마음이라고 하면 꼭 2글자로 정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밑에 있는 생활 속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제목은 거짓을 이겨낸 용기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을 이겨낸 용기. 안중근은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귀한 벼루를 깨뜨렸습니다. 이것을 본 하인은 안중근이 혼날 것을 염려해 자기가 깨뜨렸다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중근은 거짓말은 하기 싫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안중근은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크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하인은 꾸지람을 듣고 나오는 안중근을 보며 에이,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대신 혼이 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안중근은 거짓말은 비겁한 행동이에요. 비록 꾸지람을 들었지만 마음은 편하네요. 라고 말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중근의 어른스러운 행동에 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들었나요? 그럼 밑에 있는 질문에 답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잠깐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이름을 꼭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안중근이 누구인가요? 네, 여기 밑에 적혀 있듯이 안중근은 독립운동가예요.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독립운동가죠. 자, 그럼 안중근에 대해서도 알았고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들어보았을 테니 질문에 답할 시간을 줄게요. 영상을 멈추고 적어본 다음 선생님의 영상을 다시 재생해 봅시다. 네, 그렇다면 우리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중근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또 그런 행동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죠. 안중근이 벼루를 깼는데도 거짓말은 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중근은 정직한 행동을 한 것이겠죠. 정직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안중근 안의 바르고 곧은 마음을 따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적어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한번 예시 답안을 적어보자면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거짓말을 했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땀도 나는 것 같고 당황스럽고 그런 감정들이 들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양심에 찔리니까 마음이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2번 안중근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적었나요? 선생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은 집에서 어머니가 아끼시는 그릇을 깬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께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어머니가 저인 것을 모를 것 같아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가 아끼시는 그릇. 여러분도 비슷하게 적었나요? 잠시 확인해 봅시다. 네, 그럼 이제 9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직을 한 줄에서 2줄 정도로 간단하게 써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정직이란? 네, 영상을 멈추고 잘 적어보았나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적었을 법한 예시 답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기 자신과 남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지만 나 자신도 속이게 돼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아까 말했던 그러한 양심이라는 것을 속이게 되는 거죠.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 자신도 배신하지 않고 남도 배신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생활 속에서 정직한 행동을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이 있다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어떤 행동들이 있을지 이 하트 풍선 밑에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 밑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보고 다시 영상을 재생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해 보세요. 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이 있었는데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은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적은 것을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봅시다. 좋아요. 선생님이 한번 예시 답안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수행평가를 볼 때 친구가 쓴 답이 보였지만 나의 실력으로 솔직하게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실력으로 시험을 보면 떳떳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친구의 물건 망가뜨렸을 때
만약 내가 친구에게 내가 너의 물건을 망가뜨렸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친구는 누가 망가뜨렸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매우 속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에게 정직하게 말을 한다면 친구도 괜찮아, 다음부턴 그러지 마 하면서 너그럽게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정직한 행동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으로 10쪽에 있는 선택의 이유라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ring us round, and all we really need to do is see the world like lovers do. I wanna take it easy, take it slow, to catch a fire and let it go. I wanna give myself to you so we can live like lovers do. Like lovers do. I wanna feel that way. Yeah, like lovers do. They lose themselves for days. Yeah, I need to feel that way. I can hear you thinking what I feel. I know that what we've got is real, and all we need to get us through. 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정직하게 생활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럼 10조 밑에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보도록 합시다. 꼭 먼저 자신의 답을 써보고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자, 내가 이야기 속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고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돈을 똑같이 돌려주려고 했을 건가요? 네, 우리 세빛 어린이들은 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표현을 선생님이 적었는데요. 이것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당황스럽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의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자꾸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뭐 여러분의 친구도 좋고 또는 가족도 좋고 또 여러분이 아는 연예인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본받을 점을 잘 적어보았나요? 선생님도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 친구 땡땡이가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는데 경찰서에 바로 갖다 주었어. 그때 친구는 정말 바쁜 상황이었어요. 선생님과의 약속에 비록 30분이 늦긴 했지만 경찰서에 지갑을 바로 갖다 주어서 곧 지갑 주인이 그 지갑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오히려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질문.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선생님이 이번 차시에서 계속 강조를 했었죠. 나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조금 생각이 깊은 친구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이 사회에 떳떳하기 위해서라고도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친구들은 스스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사회에 라고 하는 게 낫겠죠. 네, 이렇게 예시답안을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줄여볼게요. 자, 그럼 11쪽을 펼쳐보도록 합시다. 11쪽에 보면 실천곡이라고 있어요. 나는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직한 행동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항목들을 읽고 모두 다 읽어보고 여러분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2개, 나 잘하긴 한 것 같은데 보통이야 하면 동그라미 1개, 나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세모 표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친구들도 자신이 정직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사진이네요.